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5일 일요일이고요. SK하이닉스 여러분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에 제가 이 잭슨홀 연설을 보면서 이 파월 의장이 정말 좀 강력하게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왔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나스닥이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스닥이 1.5% 랠리가 나왔고 파월 비둘기 등판 금리 인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굳혀지면서 현재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전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100달러 이하까지 빠졌던 주가가 이제 4.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월요일 날 분명 갭 상승을 띄우고 또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더욱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내일 만약에 갭상이 뜨더라도 절대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또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내일부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글로벌 증시를 말하고 엔비디아를 말하느냐?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에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글로벌 증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예민하게 이 글로벌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지만 최근 트렌드는 더욱더 뭔가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하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 또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맞춰서 봐야 하고,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시장, 결국 글로벌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미국 증시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섹터의 흐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개별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개별 종목으로 볼 때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없죠. 다 내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현재 HBM에 대한 뭐 거의 뭐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미 뭐 그 엔비디아나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HBM을 상당히 좀 선호하고 또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HBM에 대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완판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램 쪽도 보시면 최근에 이런 HBM이 뜨기 시작하면서 이 D램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낸드 플래시나 여러 가지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료 모멘텀으로 보면 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업 공부를 본다 하더라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재료와 모멘텀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 시장이 안정세만 찾고 이런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만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지금 9월 금리 인하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 대선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 표를 보여드릴 건데, 2000년도 5월 달에 6.5%에서 1.25%로 하락, 2006년도에도 5.25에서 0.25%로 하락, 그리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주가가 오를까요? 자, 볼게요.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이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는 바로 이 금리 인상 시기예요. 금리가 저점을 찍고 안정세를 찾고 조금씩 금리가 인상을 할 때, 혹은 금리 인상이
지금 이렇게 동결이 되었을 때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요. 좀 의아하죠? 우리는 분명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려보자면, 결국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한번 올라가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10월 초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건 제 예측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흐름을 배신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흐름은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수는 단기 조정을 또 받을 것이고, 그 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앞으로 9월, 10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뭐 22만 원, 24만 원, 난 여기서 매도할 거야.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요, 90% 이상 투자 실패입니다. 우리는 목표가를 딱 두는 게 아니라 구간별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바로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고점 신호라는 건 그 가격대에서 이 수급이 누가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 또 어떠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면서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고점이 나왔을 때 무조건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할 매도를 해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조정을 우린 또다시 잡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결국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응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결국 하이닉스로 우리가 돈을 더 크게, 수익 구간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선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하다. 내일부터 정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우리가 대응과 전략, 분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탑다운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시장의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SK하이닉스가 4조 들인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10월 상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몇 조 정도를 우리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또 재료가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 낸드 플래시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고 SK하이닉스가 2위고 3위가 이 키옥시아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액 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재료가 나왔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재료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단기 상승은 이런 시장이 상승할 때 SK하이닉스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 투자자분들, SK하이닉스에 뭐 연이 없는 분들이라도 SK하이닉스를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는 무조건 간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 계좌의 돈을 어떻게 증식시킬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결국 돈을 번다라는 건 타점이 중요한 것이고, 이 타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갈까가 가장 중요할 텐데, 결국 우리가 원칙은 뭡니까?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분들께 이런 브리핑,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하는 타점들, 그리고 전략, 시나리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서 타점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이 모든 것들을 문자로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하이라고 문자 한 통,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시장의 중요성, 그 두 번째 반도체 섹터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가 개별 종목에 대한 섹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주식시장판에서 시작을 하느냐 모르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 다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문자 한 통 하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브리핑과 타점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결국 돈을 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들이고 이런 것들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욕심이죠. 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이 욕심을 버리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가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시고 천천히 우상향 계좌를 시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복리 수익은 정말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돈을 번다라는 거, 계좌의 수익을 늘려나간다라는 거, 결국 주식판에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건 세력들을 외국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다림과 관망. 우리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딱 두 가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우리는 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SK하이닉스 앞으로 잘 끌고 가 봅시다.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에 앞으로 가을은 우리가 더 크게 돈도 벌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고 오늘 일요일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